되도록이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 지방간, 간염, 간암, 간경변,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암 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술이 늘면 그만큼 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독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에서 예방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분당 밝은미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배현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술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알코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돼서 빠르게 간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간에서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알코올 분해 효소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효소로 인해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화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성이 없는 아세트산으로 변화해야지 우리 몸이 안전하게 이 물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는요, 이 알코올하고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요. 보통 이 알코올이 굉장히 빠르게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약간 어지러움이라든지 약간 몽롱함이라든지 또는 약간 흥분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나 알코올 같은 경우 모두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게 되면 빠르게 이게 얼굴이 붉어지는 이러한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요, 이 효소 수치 자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효소가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이 좀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빠르게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게 되면서 체내에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게 되고 아세트알데히드도 당연히 많이 남아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의 수분이 좀 줄잖아요. 그래서 몸의 수분량이 줄면 알코올이 희석이 잘 안 되고 농도가 좀 더 높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알코올에 의한 반응도 강하게 나타나겠죠. 때문에 나이를 먹게 되면 술에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쉬기도 훨씬 더 오래 가게 되고 다음날 숙취도 오래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적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특히 ALDH2라고 하는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문제인데, 이 효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트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인의 30에서 50% 정도가 이 효소의 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인들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숙취가 더 오래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이러한 이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치라고 하는 거는 이 효소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몸의 대사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100%다 유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유전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그리고 알코올이 1차적으로 분해돼서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히드 모두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많은 혈관이 아주 낮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확장되는 게 금방 티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은 위에서 20%, 소장에서 80% 흡수가 아주 빠르게 돼서 간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흡수가 빠른 만큼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이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요. 얼굴이 다시 하얘지는 것은 그만큼 대사가 돼서 아세트산으로 많이 바뀌었다. 즉 대사가 많이 촉진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뻘걸 때는 내 몸에 독소가 많은 성분들이 남아있는 거, 얼굴이 다시 하얘지는 거는 그만큼 대사가 많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한 잔만 먹어도 금방 빨개지는 건 흡수가 된 이러한 물질들이 대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빨간 게 오랫동안 가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남아있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때문에 우리 몸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그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한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만들게 되고 갖고 있게 되는데요. 술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내 몸은 거기에 적응해서 알코올 분해 요소를 더 많이 만들게 되겠죠. 술이 느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효소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내가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다른 대사 요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는다고 해서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술이 늘면 그만큼 나에게 다른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람들과 어울릴 때만 마셨던 술을 혼자 마시는 경우가 는다거나 또는 점점 많은 양을 마셔야 만족감이 생긴다거나 술을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거죠. 술을 끊거나 줄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 경험이 자주 많아진다거나 술을 마시느라 다른 약속을 취소하거나 또는 가족과의 갈등이 자꾸 생겨도 끊지 못하게 되는 거. 평소에 즐기던 취미나 좋아하던 일들도 관심이 줄고 그러면서 일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중독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의존성의 상태가 되게 되면 끊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까지 생기고 심하면 손떨림이 나타난다거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술 한 잔을 딱 먹으면 몸이 씻은 듯이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금단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심리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 몸이 병들기 시작하면 금단 증상까지도 나타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암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외에도 속쓰림 등이 유발되는 것은 위가 다치고 있다는 건데요.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췌장염 같은 소화기계 질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도 나타나게 되고요. 고혈압이나 또는 심혈관 질환, 구강암, 식도암 등이 유발된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코올을 결국 분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내 몸에 에너지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면역 저하로 이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기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본인 음주 습관을 잘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얼마나, 왜 마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내가 술을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상황에서 마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절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주를 한다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이러한 금주 기간을 정해서 술을 아예 끊는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이나 주변에 그리고 술이 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곳은 항상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피하거나 음주 유혹이 있는 환경 자체를 줄이는 것도 술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술을 대신할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지만이 술에 의한 의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독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방문을 하거나 또는 연락을 하셔서 전문적인 치료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의지로 끊는다는 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알코올에, 술에 중독 증상까지 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 또는 주변에 중독이 의심될 만한 상태의 어떠한 분이 계신다면 너 의지로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꼭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본인이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담배를 필 겁니다.
마약류의 무서움을 아무리 교육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마약류 남용이 우리에게 그토록 해악을 끼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약류에 중독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마약류 사용의 1번이 약물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즉 금단현상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약류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 대부분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마약류에 대한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요,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라고 해요.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뭔가 공궁에 빠졌거나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해졌을 때 이 마약류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약물의 무서움을 보다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유혹이 이 마음의 문턱,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개인과 주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이 약물, 마약류를 선택하는 이 어리석음, 이거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고, 예방교육의 중요성,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러 다니는 굉장히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독 남용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귀가 아주 딱지가 앉을 때까지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사회의 공론화가 돼서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마치 해가 뜨면 진다거나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거나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하면 누구도 담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담배, 해로운 물질, 이렇게 중독 이렇게 되듯이 이러한 약물에 관련된, 특히 마약류에 관련된 위험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와 닿았을 때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이 그러한 그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나 강의가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링거TV라고 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떠먹여주는 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김에 제 링거TV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